이 후보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개선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청년생의 첫 보험료 지원, 사회 막 진입한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해서 초기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입니다. 예. 두 번째는 군복무 크레딧을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인데요. 2008년 이후 군 복무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되는 크레딧은 개혁안 기준으로는 12개월인데요. 전체 복무 기간을 다 인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감액 기준을 개선하겠다. 21대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와서 검증해야 될 정책들 중에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연금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해 주셨죠? 모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무쪼록 좋은 대통령이 나와서 하루빨리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도 국민연금 그리고 대선 후보들이 단골 공약하는 게 기초연금이잖아요. 예. 이런 공약들을 한번 살펴보려 하는데요. 공약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 3월에 있었던 국민연금 개혁안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야 대선 후보에 추가되는 공약이 어떤 공약으로 도움이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18년여 만에 여야가 합의한 사항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개혁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내는 돈이 늘어나고요. 보험료율이 오르는 건데요. 현행 9%에서 1년에 0.5%씩 차근차근 올려서 8년에 걸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네. 2023년부터는 보험료율이 13%가 고정이 되겠죠. 두 번째로 받는 돈도 늘어납니다. 소득 대체율이 오르는 건데요. 2025년 현재 41.5%인 소득 대체율을 43%로 올리게 됩니다. 이것도 내년부터 적용이 되고요. 세 번째로 군복무 크레딧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도 첫째부터 적용하는 형식으로 크레딧을 확대합니다. 다만 2024년 7월 연금개혁위원회에서 내세웠던 자동 조정 장치 내용은 빠졌기 때문에 큰 구조적인 개혁은 되지 않는 개혁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기억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순서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부터 살펴볼까요? 이 후보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개선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약을 보시면 청년생의 첫 보험료 지원, 사회 막 진입한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해서 초기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입니다. 예. 국민연금 만 18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첫 보험료를 내면 가입이 시작된 거고 그 뒤에 소득이 없다고 해서 안 내더라도 가입 기간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고요. 보험료는 추후 납부 기능을 활용해서 나중에 내게 되면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군복무 크레딧을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인데요. 2008년 이후 군 복무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되는 크레딧은 개혁안 기준으로는 12개월인데요. 전체 복무 기간을 다 인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요즘 군복무 18개월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개인이 따로 납입을 하지 않고 국가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에는 부담이 되는 요소죠. 그리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감액 기준을 개선하겠다. 현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일부 감액이 되고요.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 후보는 이를 완화하고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했고요. 또 대표적인 것은 이제 부부 감액이 대표적인데요. 기초연금 혼자 받으면 34만 원 정도 받지만 부부가 함께 받으면 68만 원이 아니라 여기서 20% 정도를 감액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폐지하겠다는 예.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청년과 군 복무자 그리고 소득이 낮은 노인층을 위한 공약이 중심이고 국민연금 기금 안정이라든지 고갈에 대한 대비책보다는 일부 조정안 정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도 살펴주시죠. 국민의힘에서는 연금 재정 안정성과 제도 개혁을 강조합니다.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를 조기에 도입하자. 국민연금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합니다. 2024년에는 5.1%가 인상됐고 2025년 올해에는 3.6%가 인상됐는데요. 안 그래도 재정이 고갈된다 악화된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여명의 증가와 물가 상승률,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가 필요한데요. 예. 지난번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를 앞당겨서 도입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국고 투입을 위한 재정 안정화를 시키겠다.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일정 부분 국고를 넣어서 안전판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통계에 따르면 2055년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때 가서 국고 재정을 투입하자가 아니라 지금부터 천천히 투입하자라는 그런 공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혁기구의 청년 참여를 보장한다.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 안정성과 개혁 절차의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어떤가요? 가장 젊은 대통령 후보죠. 예. 개혁신당 후보는 연금 제도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접근을 합니다. 내 후보 중 가장 구조개혁에 가까운 접근인데요. 예. 공약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예요. 신구 연금의 체계 분리라고 해서 기존 가입자들과 신규 가입자의 연금 제도를 분리해서 더 공정한 구조를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개혁 시점 이후에 납입되는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분리해서 관리해서 구연금과 완전 재정을 분리하자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개혁안이 시행되는 게 2026년도 1월이니까 그때부터는 아예 분리를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구연금에는 국고를 투입하고 신연금은 아예 별도로 운영하자 이런 타이틀도 있는데 국고 조기 투입을 통해서 미적립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자동 조정 장치를 조기 시행해서 김문수 후보랑 마찬가지로 자동 조정 장치를 조기에 시행하자라는 의견인데 지금의 국민연금은 사실상 기성세대 부담 구조인데 예. 이를 분리해서 신세대는 새로운 방식으로 연금을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리고 신연금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1% 이상 보장한다는 얘기인데요. 사실상 뭐 신구 연금 제도를 분리하고 나면 이제 새롭게 내는 신연금 쪽에는 연금의 재정 자체가 분리된 것이니까 납입 보험료에 따라서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 기여형 방식의 제도를 도입해서 기대 수익비를 1로 조정해서 낸 만큼 받는 구조를 만들자라는 얘기죠. 세대 간 공정성과 투자형 연금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연금제도 확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공약은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 인상으로 존엄한 노후 부장을 강조합니다. 주요 공약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으로 미래 노후 빈곤을 예방하겠다. 국민연금 노후 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 소득 보장 기능을 하려면 소득 대체율이 50%가 돼야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지금 현행 소득 대체율은 원래 안대로 하면 50%에서 40%까지 단계적으로 0.5%씩 떨어져서 2025년 현재는 41.5%거든요. 네. 이걸 이제 개혁안에서는 43%로 고정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5%를 하자. 뭐 여러 가지 제안이 많았었는데 갑자기 50%가 딱 네. 튀어나왔어요. 네. 공약에서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50%로 올리려면 상당히 많은 재정의 투입이 필요하고 어려운 좀 조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초연금을 인상하자. 그리고 초고령자의 노후를 최저 보장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놀랄만한 숫자가 나오는데요. 예.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거 대선에도 늘 대통령 후보들이 기초연금 가지고 전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다 주자.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40만 원으로 올린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그게 갑자기 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엄청난 재정 부담이 될 텐데 그리고 초고령자의 노후 최저 보장. 노후 생활비가 최저로 1인 기준으로 약 13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없었던 고령자 세대들이 있잖아요. 예. 이분들은 이제 노후 대책 수단이 아예 없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1인당 한 130만 원 정도 수준의 노후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공약으로 좀 적혀 있더라고요. 이것들을 전부 다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국민연금 재정 지원 책임을 강화한다라는 공약들이 들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적정 노후 소득 기준에 맞춘 공적연금 역할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나 구조적인 개혁 문제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던 그런 공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내 후보들을 보면 어떤 개혁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접근 방식이 좀 차이가 있고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강화를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재정 안정과 개혁 참여를 강조하고 있고요. 이준석 후보는 체계 자체를 바꾸는 개혁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서 구조 자체를 바꾸자. 권영국 후보는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 빈곤 예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좋을까요? 연금은 한 세대의 삶 전체를 좌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연금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든든한 소득의 구조인데 연금의 존재 자체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2055년에 고갈된다 하면 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오늘 내용이 사실 대선 후보를 찍는 데 도움이 되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도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니라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사실 어떤 이 연금의 존재가 우리 생활의 기본이 되고 기반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네. 단순히 그냥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에게는 미래가 될 것이고 또 중장년층에게는 준비가 되고 노년층에게는 하나의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연금 공약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든든백세 프로젝트 김용택 연금닥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